오늘은 ISFJ, ENTP의 궁합 알아볼게요. 먼저 ISFJ 성격부터 알아볼 건데요. ISFJ는 책임감이 강하고 온정적이고 헌신적이고 침착하며 인내력이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고려하고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고 일 처리에 있어서도 현실 감각을 갖고 실제적이고 조직적으로 처리하는 유형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내가 틀렸다라고 인식이 되면은 자신의 행동을 고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을 할 때는 어떤 난관이 있어도 좀 꾸준하게 일을 밀고 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되게 훌륭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굉장히 독립적인 성격이다 보니 가끔씩은 상대한테 의존을 한다거나 혹은 좀 독창적으로 일을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한테 자기의 표현을 좀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타인한테 나의 의견을 좀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ISFJ가 연인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내가 해주는 거에 대해서 감동해줘. 요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베풀고 사랑을 해주는 거에 굉장히 만족감을 느껴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혹은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내 거를 잘 받아주기를 바라거든요. 잘 받아준다는 건 그거잖아요. 여기 와서 너무 좋아. 이 음식 너무 맛있어. 이렇게 잘 표현해주는 거, 감사해주는 거. 그러면 ISFJ가 한 맛이 있어요. 내가 배려하고 준비한 맛. 뿌듯하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의 행복이에요. 주는 행복. 그래서 그거 하나, 필요합니다. 근데 ISFJ가 좀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게 서툴어요. 그리고 말로 특히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좀 서툽니다. 그래서 상대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걸 좀 잘 캐치해 주기를 바라는 것도 있어요. ENTP는 어떠냐? ENTP 성격은요, 독창적이고 창의력이 풍부하고 넓은 안목을 갖고 있고 다방면에 좀 재능이 많은 유형입니다. 관심사가 되게 많아요.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는 마음도 크고요. 새로운 문제나 복잡한 문제의 해결 능력이 뛰어납니다. 사람들의 동향에 대해서는 좀 기민하고 박식해요. 눈치가 아주 빠른 유형입니다. 근데 좀 지루한 과제, 일상적인 과제, 그런 거는 좀 취약해요. 그러니까 눈치도 빠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잘 파악하는데 좀 현실성이 부족하달까요?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ENTP가 연인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점은 딱 하나인데요. 자신의 이런 독창성을 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방면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쟤는 참 쓸데없는 거에 관심이 많다.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한다. 이런 평가를 평소에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파트너만이라도 나를 좀 이해해주고 되게 재밌어 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워낙 좀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는 적극적이고 자기가 흥미있고 관심 있는 것을 잘 따라가는 유형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그거 하지 마, 그런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관용적으로 자신의 그런 개성을 좀 이해해주고 그리고 좀 워낙 개방적인 성격이라서 남자고 여자고 이성이건 동성이건 상관없이 좀 친해지는 유형이거든요. 이런 것도 좀 잘 이해해줘야 NT과 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ISFJ랑 ENTP는 동일한 하위 유형이 하나도 없죠. 싹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 건데 아마 좀 긴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연인과 어떤 부분이 다른데 그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밑에 제가 타임 다 걸어놨으니까요. 그 부분만 탁탁 눌러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맨 처음 내향과 외향 먼저 가볼게요. 일단 제가 내향과 외향의 연애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내향과 외향의 차이가 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단점이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내향과 외향은 에너지를 받는 유형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외향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환경에 가면서 그 사람들과 부딪히고 놀면서 에너지를 좀 얻는 유형이라 하면 내향은 혼자 집에서 충전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유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데이트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방법, 데이트 시간, 싸울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이 모든 부분에서 좀 차이를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싸움이 될 수는 있지만 장점은 뭐냐? 내가 가지지 못한 부분을 상대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향과 내향이 사실 서로 되게 상호 협력적이에요.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나와 상대가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 맞춰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S와 N과의 차이를 보죠. 두 번째 유형인데요. 이프제는 자기 마음속의 기준이랑 자기가 원하는 게 딱 있는 유형이에요. 하지만 상대를 좀 살피죠. 그리고 그 말을 하더라도 좀 완곡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상대가 기분이 안 나쁘도록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상대가 오해하거나 혹은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요거를 굉장히 고민을 해요. 아예 얘기를 안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갈등을 회피하는 유형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N팁은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 스트레이트하게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ISFJ가 느끼기에는 얘는 필터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N팁은 상대가 이걸 들으면 기분이 나쁠까 보다는 내가 하는 말이 맞나를 더 고민을 해요. 그래서 맞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만약에 싸우게 되면요. ISFJ는 N팁의 너무 직설적인 말에 상처를 받고요. N팁은 ISFJ가 만족시키기 어려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왜냐, 자기가 원하는 걸 스트레이트하게 말하지도 않아. 그런데 뭔가 느낌은, 뭔가 불만족스러운 느낌은 있는 거죠. 약간 눈치가 빠르다 그랬잖아요, N팁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ISFJ랑 N팁이 결국에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종국에 이기는 건 ISFJ예요. 왜냐면 이게 이긴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둘이 갈등이 생겨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결말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갈등을 결국에는 이제 정리를 하는 사람, 그 정리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ISFJ일 거예요. 말싸움은 ISFJ가 조금 더 낫거든요. 물론 말빨은 N팁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N팁은 결국에 자기가 얘기 다 하고 나서 약간 자기가 한 말을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ISFJ는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싸우게 되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조금씩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이 둘 다 원하는 건 이 갈등의 해결이다 보니까 그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더 잘 나아가는 사람은 ISFJ예요. 말빨은 좀 안 좋을지 몰라도 충분히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에 설득은 ISFJ가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N팁은 자기가 이프제의 말에 설득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고 인정하고 수긍하고 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ISFJ가 N팁에게 그래도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세 번째 부분은 F와 T의 차이입니다. 요거는 좀 싸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감정이 상하는 부분들이 같이 끼어 있기 때문에. F인 사람은 사람이나 관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T는 사람이나 관계 감정보다는 사실이나 진실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F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해서 나도 상처받지 않는 방법에서 어떻게 이야기할까를 고민을 해요. 그런데 T의 경우에는 논리로 승부를 합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N팁은 현실적인 생각보다는 조금 공상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좀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땅에 발바닥이 안 붙어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둘이 주로 싸우게 되는 이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는 거야. 그러면 ISFJ는 그거에 대해 더 이상의 상상을 막 해가면서 고민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거보다는 이제 더 부풀리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에 좀 집중을 한다면, N팁의 경우에는 좀 공상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막 한도 끝도 없이 생각을 막 플러스 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일 아닌데 그 막 부풀어지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굉장한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N팁이
그 말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자기는 이것저것 상상을 해서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아파. 마음이 이미 상했어. 근데 ISFJ는 그 이야기를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감을 하려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좀 어렵단 말이죠. 물론 NTV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해요. 그런데 표현을 하면 더 문제야. 왜냐면 ISFJ는 그 얘기를 듣고 황당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생각이 거기까지 갈 수 있어?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생각이 너무 갔어. 그때 이제 사실은 둘이 잘 맞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ISFJ가 상대를 되게 배려해서 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ISFJ가 이제 N팁의 화를 잘 풀어줄 수 있는 거죠. 말을 배려 있게 잘 하니까. 근데 이 F랑 T가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F는 말에 상처를 받고 T는 말이 안 통한다 생각이 되잖아요. 그럼 T는 더 이상 싸우기 싫으니까 말을 안 해버려요. F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언어로 좀 배려 있게 대화를 하는 방식을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F는 T의 말을 그냥 워딩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너무 그 안에 감정이나 얘가 나의 상처 입히려고 이렇게 말한 거 아닌가, 일부러 이렇게 말하나 이런 생각 없이 그냥 그 사람이 말한 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요. 반대로 ISFJ의 말은 NTV 왜 저런 말을 했을까를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면 스트레이트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일까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J와 P의 차이로 가보죠. J와 P는 행동 및 생활 양식이 어떤지를 설명하는 하위 지표입니다. 그래서 판단형 J, 인식형 P가 있죠. 판단형 J는 분명한 목적, 방향이 있고 기한을 엄수하고 철저히 사전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일하는 유형이에요. 근데 인식형 P의 경우에는 목적 방향은 있긴 해. 그런데 언제나 변화 가능하고 이거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이 둘의 차이를 연애로 생각을 해보면 제이는 모든 것들을 좀 계획해놓고 이 사람과 만나고 싶어 하는 유형이에요. 일단 연애를 시작을 하면 얘와 나의 상황이 어떻고 뭐 결혼이나 막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P의 경우에는 뭐 막연하게 생각은 하죠. 그런데 그거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생각한다거나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다 보면 제이는 P에 대해서 좀 신뢰가 안 가는데 쟤랑 정말 평생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P는 제이에 대해 약간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뭘 이렇게 다 고지고대로 하려고 하는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답답할 수 있죠. 근데 J와 P의 이 차이점이 결국에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오는데 바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질 때입니다. 이 J는 원래 계획을 잘하고 꼼꼼한 유형이잖아요. 그런데 계획하지 못한 일이 딱 발생을 하면 패닉이 와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보다는 약간 멈춰져 있는 상태?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P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고 어차피 목표나 방법은 변화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훨씬 더 대처를 잘하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목표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제의가 빛을 발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P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괜찮죠? 달라도?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의 차이가 서로를 더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ISFJ, N팁, ENTP 요 모든 하위 유형이 다른 두 유형의 궁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우리가 타인에게 호감을 느끼는 여러 가지 호감의 요인 중에 하나가 상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진 상대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나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어서 나를 더 완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우린 무의식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나와 다르다는 점이 결국에는 싸움의 시작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런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게끔 용기를 주잖아요. 맞죠? 제가 MBTI 궁합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 있죠. 절대적인 거 아니다. 맹신하지 마라. 왜냐면 같은 I라 하더라도 나는 90% I인데 쟤는 60% I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MBTI 유형은 참고하시되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TI 유형이 앞서서 저 사람의 인성이 어떤지, 배려심이 있는지, 서로 다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꼭 같이 평가해야 합니다. 결국 비슷한 사람은 비슷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은 다르다는 이유로 싸우니까 그 싸움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게 더 중요하겠죠. 자,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아르고심리 벨쌤이었어요. 이 영상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환호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